번째 태극은 붉은색과 청색으로 나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색을 봤을 때 우리 전통 놀이에서 차전 놀이가 생각납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예, 차전놀이. 차전놀이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힘이 센 자들을 통해서 차전놀이를 해요. 옛날 전통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앞이 두 갈래가 돼요. 그리고 부딪혀요. 그리고 부딪힌 상태에서 첫째 홍군과 청군이 싸워요. 항시 홍군과 청군은 양이냐 음이냐를 논해요. 그래서 항시 양과 음이 겨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만 있으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그럼 빨간색만 있으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재미가 없어요. 항시 어떤 걸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경쟁자가 꼭 필요해요. 경쟁자가 있어야지 내가 성과를 얻었을 때 기분이 아찔하거든요. 달리기 할 때도요, 여러 사람들하고 달리기 해야지 재밌어요. 내가 1등을 하면 1등한 그 기분, 내가 2등을 하면 1등에 대한 그 아쉬움, 이게 바로 순행적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거기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작아지고가 결정돼요. 그래서 항시 차전놀이처럼 항시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차전놀이를 두 차전놀이가 아니라 세 차전놀이가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전통놀이 보면 항시 싸움을 할 때는 양과 음이 싸우는 거예요. 3차전놀이라고는 절대 없어요. 세 개의 차전놀이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홍과 청이 하나로 어울리면서 싸워나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차전놀이에서도 열심히 이기려고 하는 자는 순행자고, 차전놀이를 하면서도 힘들어 짜증나 하면서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자들은 역행자예요. 차전놀이 할 때 보면 힘이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일치단결했을 때 아무리 힘이 강한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다 이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줄넘기도 있어요. 팀을 이루고 지금도 보면 야구를 보시면 알아요. 어떤 선수와 어떤 야구팀과 어떤 야구팀들이 서로 경쟁을 할 때, 시합을 할 때 그게 바로 홍과 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운동 경기는 다 홍과 청으로 보시면 돼요. 레슬링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여럿이 한꺼번에 싸우는 거 빼곤 1대1로 싸우는 것은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과 홍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씨름놀이 할 때도 보면, 씨름할 때도 보면 청사빠, 홍사빠라고 하죠. 왜 청사빠, 홍사빠라고 했을까요? 우리 모든 문화, 역사에는 항시 태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태극은 바로 다 순행 태극이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행 태극기를 쓰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스포츠맨십을 역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제가 TV를 봤어요. 축구를 했는데 상대편이 나를 힘들게 해서 승질 나갖고 막 어깨로 찢고 발로 차고 이런 걸 봤어요. 이걸 순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축구 선수가 막 서로 각축을 부리다가 공 뺏기를 하다가 내 잘못으로 상대편이 넘어졌어요. 그때 그는 공을 엉뚱한 곳으로 뻥 차고 그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걸 순행으로 봐야 될까요? 역행으로 봐야 될까요? 순행은 공정한 경쟁이에요.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에서 패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보다 노력을 덜해서 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다음에 그를 만날 때 더 순행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더 노력을 하면 나는 언젠가는 여러 번은 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순행으로 하면. 그런데 역행으로 해보세요. 저 선수가 너무 잘해갖고 저 선수를 이길 힘은 없고 내가 능력은 없고 노력하기도 싫고 저 선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뜨려야지. 발로 빵 차서요. 아니 주먹으로 팍 때려서 뼈를 부러뜨려야지. 그럼 그 선수가 폐인이 돼갖고 이제 운동 경기 안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1인자로 딱 등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후배들이 막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는 애들마다 다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언제까지 죽일 거예요, 역행자들이? 근데 순행에서는 건전한 거거든요. 순행은 항시 건전한 거고 역행은 항시 건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시 이 태극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살아왔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돌팔매를 할 때도 바로 그게 바로 홍과 청이 싸웠던 거예요. 윗동네 아랫동네. 옆 동네하고 싸워도 홍과 청이 만난 거예요. 그럼 막 돌 같은 것도 던지고 연탄재도 던지고, 저도 연탄재를 맞아봤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재밌어요, 그게. 그렇다고 보복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요, 그때. 그게 바로 순행이에요. 그런데 역행은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잘못됐다 해서 막 고발이 가고 서로 간에 막 법적 대응을 하죠. 한심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와 동네가 싸워도 깨져도 피가 나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그건 엄연히 우리가 돌을 던져서 걔들도 맞았고 옆 동네 사람들도 맞았고 옆 동네 사람이 우리한테 돌을 던져서 우리도 맞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깨졌다고 해갖고 저희는 돈 물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그렇게 해봐야 난리 나죠. 한심할 정도로. 이게 바로 태극의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태극의 힘도 역행으로 갈 것이냐 순행으로 갈 것이냐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태극의 색이 남한과 북한을 상징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통일이 되지 않고 계속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혹시 이것 때문인지 궁금해집니다. 거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면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분단된 지가 얼마나 됐죠? 1950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그럼 끼케야 저기밖에 더 됐어요? 70년에서 80년밖에 더 됐어요. 끼케야 70 한 2, 3년 됐겠죠. 역사 공부를 하셨나요? 우리가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분단됐죠. 백제하고 신라하고 분단됐죠. 발해하고 신라하고 분단됐죠. 고구려하고 부여하고 분단됐죠. 낭랑하고 부여하고 분단됐죠. 우리가 여진하고 여진족하고 조선이 분단됐죠. 거란하고 분단됐죠. 고구려 때는 거의 하나가 됐었잖아요. 그 북쪽 계열은요. 남쪽은 신라하고 백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그 분단됐던 그 시점을 보면 최고 짧은 역사가 발해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한 300년 정도 돼요. 거의 250년 정도 됐나요? 거의 고구려는 700년이 됐고요. 분단된 지 신라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나요? 거의 한 700년 됐죠. 그럼 700년 동안 분단된 거하고 이 태극의 관계가 뭐죠? 만약에 우측에 북한이 빨간이고 우리가 청색이에요. 이 태극으로 설명한다면. 그런데 고구려 때나 신라나 백제 때나 이때 따지면 이거를 몇 태극을 만들었어야 될까요? 태극은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 지금 두 나라가 됐죠. 북한과 우리가 분단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태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단됐다라고 했을 때 보면 북한은 빨간색, 우리는 청색이에요. 만약 분단된 걸로 설명을 한다면. 그러나 태극기를 분단으로 엮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서로 경쟁으로 엮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 보면 북한은 화약이 강해요. 태극기로 만약에 설명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물이 강해요. 물이 뭘 뜻하죠? 물은 자본을 뜻해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북한은 돈은 없고 핵미사일이나 무기가 많아요. 우리는 무기가 적어요. 북한은 군사력이 강해요. 우리는 돈이 많아요. 우리는 물이 많아요. 물로 따고면은 불이 이길까요? 물이 이길까요? 불은 목이 없으면 누가 뒷바라지가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그게 상관없어요. 오래 살아남아요. 현재 북한이 기세등등 했던 게 바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쌀 막 퍼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황장엽 씨 있을 때 황장엽 씨가 북한에 돈을 퍼주면 안 돼요. 자연스레 망할 거요. 했을 때 왜 우리 안 들었나요? 왜 그 말을 안 들었나요? 만약 그 말 들었으면 지금 북한이 지금 있었을까요? 아마 절단나도 한참 절단났을 거예요. 태극기를 만약에 북한과 남한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태극기를 분단으로 만들면 안 돼요. 태극기 모양 때문에 분단이 됐다 하면 사람네들은 이 태극기를 잘못됐다 해서 엉뚱하게 바꾸게 될 거예요. 태극기는 경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행 경쟁을 했잖아요. 우리는 순행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태극기가 순행 태극기였다면 우리 분단됐을까요?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서로 합심해서 노력하는데 망했을까요? 역행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항시 태극기가 역행이 됐을 때는 바로 잘 살려고 노력은 안 하고 지들 욕심만 채우려고 뺏어 먹으려고 전쟁도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깝죠. 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태극기하고 모양이 거의 흡사한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했을 때 보면 이 우위 쪽은 강하고 밑쪽이 약간 내려왔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태극기 모양처럼 이렇게 딱 했더니 역행이네요. 마찬가지로 역행이 나왔네요. 우리나라 지도가요. 그래서 바로 6.25 때 보면 우리는 강원도를 쳤고 북한은 농지가 필요해갖고 서해안을 치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 올라갔죠. 왜냐하면 북한, 강원도 쪽이 북한이 약했거든요. 아무리 여기가 강해도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쳐내려오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미국일지라도. 태극기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태극기는 올바른 경쟁 상대로 봐야 돼요. 남북 분단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역행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태극 문양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예. 태극 무양이 지금 이거는 현재 사용하는 태극기예요. 역행이에요. 원래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거꾸로 돼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뭐가 돼 있냐면 겨울, 가을, 여름, 봄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겨울, 가을, 여름, 봄이 될까요? 그러면은 열매가 연글어서 꽃이 피고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요. 그럼 다 썩어버리죠. 왜 가을에 열매가 연그는 줄 아세요? 여름 열매하고 가을 열매가 틀려요. 여름에 나는 열매는 잘 상해요. 잘 썩고 담즙이 높아서 푸석해요. 그런데 가을에 나는 열매는 겨울에 저장을 해도 될 정도로 단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봄에 나는 여름에 나는 열매들 공통점을 보셨어요? 사과처럼 감처럼 꽉 찬 거 보셨어요? 대체적으로 습이 많고 과즙이 높으며 물렁물렁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빨리 팍 상해요. 그런데 가을에 나는 열매들은 안 그래요. 오래 저장할 수 있어요.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요. 대표적으로 가을에 가장 단단한 과일이 뭐죠? 알아맞히면 태극기 하나 좋은 거 선물로 하나 드리죠. 감일까요? 호두일까요?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호두는 씨예요. 밤보다 더 딱딱해요. 예. 밤은 이빨로 씹히게 되지. 그건 안 씹혀요. 그 엄청나게 딱딱한 과일이라. 모과예요. 과일 중에서 최고 단단한 거는 모과예요. 태극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상태에서 역행으로 가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행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필요한 태극기는 바로 순행하는 태극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으면 백발백중이요. 그분들 잘 아니까. 그런데 농사 안 져도 아는 거 아니에요? 봄이면 뭐가 피죠? 가을에 꽃이 많이 피나요? 봄에 꽃이 많이 피나요? 왜일까요? 열매를 엿물기 위해서. 지금 벚꽃이 환창이죠. 이게 봄에 폈나요? 가을에 폈나요? 만약에 가을에 개나리가 피면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계절이 미쳤구나.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왜? 계절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연이. 온난화 때문에 자연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지 만약에 가을, 여름, 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게 그런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태극의 종류 중에 삼태극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예. 삼태극이라는 명칭이 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삼태극 바른 거예요. 삼태극이라 하면 바로 우리 집안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태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남자는 술 먹고 개판치고 여자는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남자는 잘 먹고 잘 살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했는데 여자가 개판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역행이냐 순행이냐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시면 삼태극이에요. 이 태극도 예를 들면 이건 사주를 알면 정확해요. 사주를 알면 뭐가 있냐면 사주에서는 너는 무슨 색 띠다. 너는 무슨 색 띠다. 예를 들면 기해년은 무슨 돼지죠? 녹색 돼지죠. 그러면 전년도가 무슨 년도죠? 무술년이면 작년도가 무술년이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그럼 이 태극 개는 삼태극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빨간 띠하고 청색 띠가 모였어요. 내가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니면 자식이 안 태어나면 내 시동생이 들어왔다던가 내 여동생이 들어왔어요. 집안에서. 이때 이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태극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순환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간색과 하얀색이 필요한 색깔이 뭘까요? 빨간색도 좋아하고 청색도 좋아하는 색깔. 흰색이잖아요. 흰색은 빨간색을 생하고 흰색은 청색을 상생해요. 바로 색은 바로 태극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조화를 갖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삼태극은 셋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립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인 가족일 때는 삼태극으로 보시면 돼요. 4인 가족일 때는 사태극으로 보면 돼요. 5인 가족일 때는 오태극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오태극에서 내 자식이 어리잖아요.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이때는 이 원태극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생활을 하고 내 자식도 일을 해서 생활을 할 때는 이때는 서로 합심 태극기일까요? 아니면 독립 태극기가 나와야 될까요? 서로 개별적 일을 하고 직업을 갖고 할 때는 바로 어떤 태극기가 나올 때일까요? 계속 마마보이로 살아요? 자식이 계속 부모 걸 뺏어 먹으면 살아요? 찌질하게? 스스로가 노력해서 독립할 생각을 해야죠. 그럼 독립 태극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독립 태극기가 여기서 보면 오행 태극기예요. 이 오행은 토, 목, 화, 토, 금, 수.
토, 목, 화, 토, 금, 수. 토, 목, 화, 토, 금, 수. 유교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 인, 의, 예, 지, 신. 예, 인, 의, 예, 지, 신.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로 독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독립을 하고도 서로 어울리면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도 갖추고 내 자식 능력도 갖추고 5 식구였을 때는 내 남편 능력도 있고 내 부인 능력도 있고 내 아들 능력도 있고 내 딸 능력도 있고 각자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독립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단합이 되면서 세상을 살아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오행태극기는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할 때 왜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연결되면 얘들 백날 돌아가봤자 힘이 없어요. 모터 보셨죠? 모터들이 왜 프로펠러 배 뒤에 꽁다리에 붙은 프로펠러가 왜 동그란 상태를 왜 안 움직였는지 아세요? 물에 부력이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프로펠러나 모터나 이 비행기 그 날개에서 이렇게 엔진에서 달린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보면 다 독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성과가 높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전할 때 더 느리게 해도 세상은 자연스럽게 순환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프로펠러가 이 상태에 있을 때 동그랄 때 세상이 더 잘 움직일까요? 아니면 프로펠러가 2개인 상태에서 3이 일치하고 3이 일치해서 중앙에서 잡아준 상태에서 회전할 때 힘이 더 생길까요? 모르시겠으면 헬리콥터 위에 있는 날개를 보세요. 모르시겠으면 배 그 모터에 달린 프로펠러를 보세요. 모르겠으면 선풍기를 보세요. 모르겠으면 팔랑개비를 보세요. 바람개비를 보세요. 저희는 바람개비를 팔랑개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랑개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람개비라고 생각을 왜 못하느냐 이거죠. 바람개비는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 태극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야지 더 힘있고 조금 움직여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태극기는 서로 화합하는 태극기예요. 다. 그래서 아직 자식들이 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면으로서는 희망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태국 무양만 바꾸면, 태국의 현재 무양만 바꾸면 이 태극기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나지? 태극만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건 자식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요 태극기는 3태극기는. 그런데 이 태극기는 뭘 상징할까요? 어떤 무식한 사람은 딱 보고 해요. 불임이네요. 애를 못 낳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신혼이요. 신혼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부부라는 게 뭐라고 보세요? 부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짜증나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요. 자식 새끼도 많아요. 짜증나요. 그 대신에 부부는 하도 싸웠기 때문에 싸우기 싫어서 척하면 삼천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부예요. 선 넘어오지 말라 했을 때 부부는 대판으로 싸워버려요. 그런데 신혼은 어떨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혼은 어떨까요? 싸움은 많아요.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려고. 서로 따로 살았던 인생에서 합을 이루려니, 따로 살았던 인생에 합을 이루려니 싸움이 많겠죠. 서로 간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죠. 서로 간의 생각을 이해 못했던 것을 하나로 융합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올바른 신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신혼. 선을 지키고 예를 지키면서 순행으로 잘 먹고 잘 살세,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나중에 태어날 자식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세 하고서 순행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가 북이고 남쪽이, 청이 남쪽이고 빨강이, 홍이
북쪽이라고 했을 때 북쪽과 남쪽이 서로 잘 먹고 잘 살세 하고서 서로 돕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뭐가 생기죠? 서로 잘 먹고 잘 살세 했을 때 뭐가 생길까요? 일본이 우리한테 찝쩍거릴까요? 중국이 우리한테 찝쩍거릴까요? 제가 저때 설명드렸죠. 북한이 예비군이 1000만, 군이 정규군이 320만, 특공대가 60만, 남쪽 군이 55만.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당나라.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그럼 총 합치면 얼마예요? 북한이 1820만, 남쪽이 55만 했을 때 1300 얼마예요? 계산이 안 나오네. 머리가 나빠서. 그러면은 중국을 압도하죠. 요와 우리 거예요. 다 이제. 그 군사력이면 중국 군대 얼마 안 돼요. 걔들 끼케야 100만밖에 안 돼요. 우리는 1000만이 넘잖아요. 북한만 해도 1320만 아니에요. 그럼 이미 중국을 다 상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태극기 쓰면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나라 땅 10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땅을 갖게 되면 3배밖에 못 드려요. 제가 원하는 태극기를 쓰면, 왜냐하면 언제든지 역행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이 땅을 쓰면. 지금 통일된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통일되면 우리나라 작살나 버려요. 왜? 역행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뭐냐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 촛불 들었던 사람들 한심해요. 아직도 꿈을 갖고 있고 아직도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6.25를 생각 못하고. 그래, 북한하고 통일한다고 생각해봐요. 북한 애들 우리 가만히 둘 것 같아요? 미국 없어진 상태에서. 걔들은 항시 역행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행. 그런데 걔들이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고, 걔들이 합리적 통일, 그리고 걔들도 잘 먹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순환적, 순행적 태극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래서 바로 현재 북한과 남쪽을 보면 아직 신혼부부예요. 우리는 자식이 없는 신혼부부. 자식을 얼마를 둘까요? 제가 다시 결혼한다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고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전 자식을 국민들한테 약속했듯이 10명을 넣을 거예요. 그럼 땅이 10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자식을 분화하면 이게 10태극이 되면 우리나라는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행할 때는 자식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역행. 잘 먹고 잘 살자 할 때는 자식이 많으면 한 자식 다루기도 어려운데 10자식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아직 젊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바로 이런 순행으로 가면서 통일이 되면 너무 좋으나, 만약에 순행적으로 가지 않고 통일이 된다던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자 여자가 합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2태극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3태극은 아까 뭐라고 했죠? 3태극은 자식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이때도 기가 막혀요. 이 자식 때문에 일하다가도 내 자식 보고 싶어서 막 회사 시계가 안 가요. 이때까지는 좋아요. 이때까지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 자식 때문에 사네요. 개판으로 부부가 싸워도. 이때 뭘 하나 선물 받은 걸까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본다면 요하를 선물 받은 거예요. 10배를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태극계는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화합성, 열이 들어오면 열과 화합하고, 스물이 들어오면 스물과 화합하고,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하고 화합하고, 5천만이면 5천만이 화합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화합해도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나라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막 분열을 시켜버린 거예요. 분열에 또 분열이 일어나요. 배반자들이 나왔다고 그 아무리 해도, 예를 들면은 그 보수다라고 해서 배반자들이 보수인데 그런 배반자들을 또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반자들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이 또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충신은 배반을 안 해요. 한 번 배반한 자가 또 배반하는 거예요. 불만자가 또 불만을 갖고 또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있었던 게 뭐죠? 연자제라는 거. 연자제가 뭔가요?
그 아버지가 빨갱이일 때는 이 빨갱이는 절대로 관공서에 취직을 하면 안 돼요. 빨갱이 짓을 하면 또 빨갱이 짓을 하는 거예요. 빨갱이 아들이 뭘 배웠을까요? 빨갱이를 배우죠. 노동자 아들은 뭘 배웠을까요? 노동을 배웠죠. 재벌 아들은 뭘 배웠을까요? 돈 버는 걸 재벌을 배웠잖아요. 왜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나요? 그래서 바로 삼태극은 이 자식이 하나 더 생겨서 바로 합심해서 순행으로 갈 때만 좋은 거예요. 역행으로 가면 나 혼자 순행으로 가기 힘들고 내 배우자하고 순행으로 가기 힘들고 내 자식하고 순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자식 새끼들은 경험이 없고 철이 없어갖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저도 자식이었거든요. 저도 제멋대로 살았거든요. 제 아버지나 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저처럼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바로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태극을 보면 색깔이 또 달라요. 아까는 우에가 흰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황토색이에요. 황토색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흰색이 있는 태극은 자식이 난 거예요. 자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 태극은 자식이 학교 가는 시점이에요. 거의 대학 가는 시점. 막 자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합심해서 노란색이 자식이에요. 부모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누구를 위해 살을까요? 부모를 위해서 살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살을까요? 부모가 돈 버는 거 다 누구한테 가요? 용돈 줘야지, 학비 줘야지, 누구를 뭘 줘야지. 내가 버는 돈을 왜 내 자식들한테 줘요? 이런 싸가지 없는 집안도 있어요. 부모는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세등등해요. 누구한테 가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태극은 바로 이 자식을 위해서 두 부모가 희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모가 합심해서 순행 방향으로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태극 개를 보면 세상은 이렇게 개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양적인 아버지, 음적인 어머니가 합심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역동태극기예요. 역동적으로 자식을 적극적으로 밀어버린다. 그런데 이런 집안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런 집안은. 왠 줄 알아요? 기러기 아빠예요. 이게 기러기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빨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면 학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어머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버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뼈골 빠져요. 그런데 자식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역동적으로 순행적으로 노력하면 모든 걸 얻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유학 보내서 잘 되신 분들 많죠. 그분들, 그 학생이 유학 갔을 때 얼마나 고생했나요? 있는 자가 보낸 유학하고 없는 자가 보낸 유학은 틀려요. 그래서 바로 이게, 그러나 그 자식은, 부모들은 열심히 역동적으로 하는데 자식이 역행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벌어서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자식은 삼천포로 막 빠지네요. 그것도 역동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오일 쇼크 사태 때, 그때 오일머니를 벌러 노동자들이 많이 갔어요. 돈을 벌고 나라로 붙이고 나라로 붙였어요. 순행적인 가정은 그것을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해서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거의 한 70%에서 60%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오일머니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요, 제비들이 다 걷어갔지요. 카바레에서 춤바람 나서 다 제비 입속으로 쏙쏙쏙 들어가지, 그 오일머니가요. 남자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안을 위해 희생하였건만 여자는
그 돈을 갖고 여유가 생기니 춤바람이 나갖고 제비한테 다 갖다 주고 집이 딱 오일머니를 끝내고 딱 고국에 딱 왔더니 남자가 집을 딱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끄름나자니 그 더 땡볕에서 노력했는데 얼마나 한심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자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막 노름하고 남자가 엉뚱한 데다가 살림 차려서 돈 나가고 역행으로 가면 여자 환장하죠. 그런데 또 자식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나간다면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갈 때는 시간을 더 휙 간다는 얘기예요. 역동이 아닌 태극기는 천천히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역동들은 계획을 할 수 있느냐 계획을 할 수 없느냐예요. 그리고 이게 3일 때 4일 때 5태극일 때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건 가족 수를 뜻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유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태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올바른 중심이 있는 자, 어머니가 중심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아버지가 중심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아버지가 아무리 중심일지라도 옳지 못한 자, 심사임당처럼 심사임당이 오르면 심사임당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사임당 말을 그 남편이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들었잖아요. 노력을 안 하고 남편이요. 결국은 심사임당이 죽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호라비로서 그제서야 정신을 조금 차리려다 못 차렸잖아요. 남자가 오를 때는 남자 말 중심으로 모든 태극은 순행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옳지 못할 때는 여자가 오를 때는 여자 말을 듣고 순행적으로 가면 돼요. 이게 바로 태극의 움직임이에요. 곧 옳은 자가 그 집안을 지켜나가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옳지 못한 자가 나오고 계속 역행으로 가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죠? 어떤 집안이라고 그래요, 이 집안을? 쌍놈도 쌍놈이 있지만 이걸 콩가루라고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쌍놈은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쌍놈보다 더 안 좋은 게 바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계는 바로 내 가족들 하나로 합심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 나라로 생각하면 이 지구에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50개 이상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순행하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주변 국가 보면 러시아, 중국, 일본 이 네 나라, 대한민국하고 합쳐서 네 나라가 순행적으로 잘 갈 수 있는가? 그런데 갈 수 없겠죠. 왜? 왜 갈 수 없나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무식한 나라가 역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역행으로 가는 데서 뭐 이익 없을까 하고, 왜냐하면 항시 돈을 벌고 항시 어떠한 타결을 볼 때는 약간 지멋대로 가는 그 망나니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망나니가 하나가 있어야지 돈을 벌고 건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물이 저수지처럼 평온한 데는 건수가 없어요. 저축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나니 같은 나라가 하나 있으면, 역행으로 갈 나라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꼭 건수가 있어요. 돈을 언제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전쟁 나면은요, 제가 땅을 크게 엄청나게 빚져서 산 다음에 탱크 다 주워다 끌어놓을 거예요. 부셔지는 전쟁 물자들 있죠? 다 끌어놓을 거예요. 비행기 떨어지면 비행기도 주워오고 리아카에 실어서요. 탱크도 리아카에다 실어서 갖고 올 거예요. 싸놓으면 그게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고물 장사로 돈 번 사람이 누가 있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요. 6.25 때. 일본에다 그 고물을 엄청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역사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좀 부탁인데 현대 역사 공부도 하시고. 누가 있을까요? 고물 장사로 많이 떼돈을 벌어요. 예, 이병철 씨요. 삼성 이병철 씨가 6.25 때 고물 장수를 해갖고 떼돈을 버신 분이에요. 처음 알았나요? 예.
그런 것만 봐도 바로 이게 얼마나 태극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